주식슈 스트라이크 최현정입니다. 어제 40포인트나 뛰면서 202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간 미국과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었는데 이것을 회수하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국내 증시 코스피는 약보합에 그쳤지만 앞서 마쳤던 미국과 유럽이 많이 빠졌고요. 아시아 증시 쪽에서도 중국 증시 오늘 2%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가, 상품 가격 모두 급락하는 시장이 요동치는 하루였는데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았던 오늘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어떨지 여러분들 감이 좀 잡히십니까? 똑똑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슈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훌륭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 생기실 수 있잖아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상담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31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무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의 감독님, 오늘은 과연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죠.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예, 주식슈 스트라이크 목요일의 감독님은 러지스탁의 이상로 대표십니다. 자리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상로 대표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예. 시청자분들이나 회원분들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봤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를 딱 한 가지만 뽑는다면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외국인대 바로 기관의 싸움이 일어났던 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시장 어제까지만 해도 한창 잘 갔습니다. 바로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외국인의 순매수 5,800억 원이라는 순매수가 들어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들어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투신의 매도세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뉴스가 안 나왔지만 우리가 2,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항상 나오는 뉴스를 한 번 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투신의 매물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냐? 자문용 랩이 지금 5조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거기 위에는 주식 펀드가 지금 2020포인트 위에 7조가량 분포하고 있습니다. 총 12조가량이 되는 물량인데요. 그 물량을 과연 외국인이 땡겨줄 수 있을지, 아니면 투신권이 매도세가 진정될지가 우리나라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죠. 바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정부 정책인데요. 신정부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만약에 3월 달에 되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적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잘 보시면 긴 박스권 안에 아직까지 갇혀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승은 어느 정도 2050포인트를 잡고, 하단에 보시면 2010포인트는 강력하게 깨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1970포인트를 지켜줬던 건 바로 기관의 물량이었죠. 기관의 물량 자체가 지켜지자마자 외국인의 매수세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지수는 상승할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바로 기관의 물량이 과연 뱉어내느냐 아니면 보유를 하느냐, 그 차이가 바로 우리나라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봐주셨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내일장 전략 좀 짜주십시오. 내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네, 예. 맞습니다. 항상 이런 말이 있죠. 그래도 뭐 굽은 소나무가 나라를 지킨다고요. 우리나라에 항상 잘 나갔던 주식이 바로 전차군단입니다. 지금
세계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요. 다 경기 부양 관련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엑슨모빌이라는 기업이 지금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시장은 그만큼 지금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철강주라든지 화학주가 힘을 못 발휘한다는 거죠. 그만큼 손바뀜이 늦어지는 만큼 다시 한 번 더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기전 접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자동차 업종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적인 가치 자체가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보시고 다만 길게 들고 가시면 안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 이상로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이상로 대표님의 주옥 같은 투자 강의 들으실 준비 다들 되셨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네. 오늘 강의 주제가 상승 준비물과 하락 준비물인데요. 준비물이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보시면 시즌2입니다. 시즌2. 제가 그러면 일단 시즌1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저에게 주어졌는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학교에 갈 때는 학교 준비물을 찾아서 가고 그리고 뭐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연습장과 필기구를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승 패턴을 따라갈 때 당연히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하는데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다른 준비물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조금 쉽게 좀 정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만 익히셔도 이해가 될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필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기억을 또랑또랑하게 하셔야 되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대신 눈은 크게 뜨시고 저의 말에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먼저 준비물을 한번 챙기려고 하면 1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준비물들을 먼저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준비물을 복습하는 겸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지 지금 시즌2에서 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짤막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보시면 자, 1탄에서 주로 했던 게 바로 확률을 높이는 주식 투자였는데요. 우리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현금 흐름표라든지 아니면 매매 동향 그리고 매출 분석 그리고 기업 공시도 있겠고요. 거기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 그리고 캔들의 비밀 바로 저항과 지지에 관한 내용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붙인다면 바로 캐시카우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이 있는지 라이징 스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더라도 우리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제목만 보시고 강의를 잘 들으신 모범생분들 약 2,000명 정도는 지금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나머지 3,000명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현금 흐름표. 뭐가 현금 흐름표일까? 예? 당연히 현금이 흘러가는 내용을 바로 현금 흐름표에 기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있을 때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표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초우량 기업은 바로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재무, 부채 상환은 지속적으로 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재무는 플러스가 될 때는 재무를 다시 빌렸다는 거가 되겠고요. 마이너스가 될 때는 내가 갖고 있다고 되겠고요. 투자는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바로 플러스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대신에 영업현금 흐름, 영업적으로 했을 때 현금이 들어왔으면 플러스고, 영업을 해서 현금이 안 들어왔으면 그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바로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기업들에게 볼 수 있는 패턴이고요. 이런 부분 자체는 가장 좋은 그런 블루칩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턴어라운드 기업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영업현금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고, 재무활동도 당연히 마이너스나 플러스 둘 중에 한 개가 되겠죠. 대신 여기에서 변하는 거는 바로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바로 대박, 바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실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망하는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자, 현금 흐름표만 보더라도 이런 기업들을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시면 구분해 낼 수가 있느냐?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플러스가 돼야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재무, 돈을 많이 빌리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 부실하구나, 조심해야겠다. 일단 옐로카드 한 장이 추가가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든지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요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매수, 그리고 매수, 매도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매수는 바로 매수에서 매도를 뺀 게 바로 순매수입니다. 그러면 매도가 없으면 다 순매수를 했다는 거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자? 바로 지금 신규적인 매집이 들어오는 단계다.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순매수도 많은데 매도도 많다. 그러면 바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차트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분석이 있는데요. 매출 분석은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요즘같이 IT, 급변하는 IT를 같이 보면서 느끼는 게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거고요. 과연 내가 IT 기업에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묵혀놓아도 수익이 날까? 당연히 안 나겠죠. 왜 안 나겠습니까? IT는 그만큼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거고, 그만큼 기업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IT 기업의 급변하는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 분석은 어떤 기업을 통해서 바로 배웠느냐?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인터플렉스 지금 코스피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지 인터플렉스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인터플렉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애플의 점유율 40%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삼성전자의 나머지 50%를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실적이 내려가니까 인터플렉스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갔죠. 우리에게 FP10이라는 왕자 자리를 지켰던 인터플렉스가 허망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인터플렉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번 보시더라도 고점이 77,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3년 전에 볼 때만 해도 13,000원이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16,000원 하던 게 2010년이죠. 그리고 77,000원까지 갔지만 이렇게 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매출이었습니다. 매출의 비중 중에서 바로 애플의 주가였고요. 애플이 날아가고 삼성전자가 날아가자 인터플렉스 또한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 인하 압력을 놓고 있죠. 중소기업들에게. 그러면서 주가는 인터플렉스가 가지고 있던 점유율에서 지금은 2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내려갈 수밖에 첫 번째 진동이 왔고요. 그리고 애플의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추가적인 하락 구간에 지금 돌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4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적인 매력이 떨어졌죠. 다시 삼성전자의 50%의 점유율이 차지할 수 있을까? 제가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힘들죠. 그러면 인터플렉스는 다른 뭔가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FP12를 공급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쉽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유프렉스라는 기업인데요. 시총은 상당히 작습니다. 대신에 요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점유율 상승이고 매출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LG전자의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10% 정도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중국 하웨이라는 그룹의 20%를 납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에 2013년에 스마트폰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 1등은 삼성전자겠고요. 2등은 바로 애플이겠죠. 그래서 3등은 누굴 것인가? 노키아? 아니죠. 모토로라?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바뀌었고 바로 중국의 하웨이라는 그룹이 지금 2013년 전망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지금도 좋습니다. 한번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출 분석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요. 그리고 기업 공시가 있었습니다. 기업 공시를 확인을 할 때 기업에 어떤 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지 이 기업에 영향을 주는 공시인지 아닌지를 정확한 중립적인 눈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기억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수주죠. 공시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수주를 꾸준히 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기대감이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없다.
당연히 같은 조선주지만 업황은 똑같지만 거기에 수주를 받는 것은 대우조선 해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크게 나타났던 거고요. 우리가 업황만 봐서는 지금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것을 바로 조선주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많이 올라가는 거지만 하단에 거래량이 조금만 일어나면 그때는 호가를 땡기는 거다. 바로 그냥 위의 것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은 뭐와 상통한다? 바로 체결량과 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도가 100 그리고 매수가 100이면 거래량은 몇입니까? 200 아니죠. 바로 거래량도 100이라는 거.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쳐져서 거기에 반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체결량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체결량은 바로 중요한 우리에게 원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거래량이 들어온다. 바꿔서 얘기하면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돈이 들어왔는 거는 체결이 그만큼 되었구나. 체결이 많이 되면 거래량이 크게 뜨는 거고요. 체결이 별로 안 되고 위에 양봉만 캔들만 크게 나타나면 체결은 안 되었지만 그만큼 힘은 없지만 캔들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그 전에 잠재되어 있던 물량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항상 중요하죠. 재무제표 중에서 한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5%가 채 안 되면 주가는 크게 급등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마진이 안 남는다는 얘기고요. 마진이 안 남는데 어떻게 주가가 크게 뛰겠습니까? 매출이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면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컴투스라든지 게임비 그리고 전자결제주 아니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뜨는 거는 바로 헬스케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캔들은 말 그대로 저항과 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빨간 거라고 다 저항이 아니고요. 지지가 아니고요. 파란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구간이 저항이구나, 이 구간이 지지구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이 길게 나타났다고 매수세가 강했구나 가 아니고, 매수세가 강하고 약하다는 것은 바로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캔들은 저항과 지지밖에 안 나타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상승을 하는데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의 도전에 실패를 했고요. 두 번의 도전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세 번의 도전에도 실패를 했고, 네 번째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의 저항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렇게 돌파를 할 때 뭘 체크해야 되느냐죠. 뭘 체크해야 되느냐.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수주가 받았다든지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해서 또 다른 신성장 동력, 라이징 스타를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기술을 취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또 한계가 있죠. 바로 기대감인데요. 자, 기대감으로 이것을 돌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돌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기대감이거든요. 감은 오버슈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랐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요. 기대감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도 똑같이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준비물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버려야 되고 대신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시설 투자를 했는가? 수주를 받았는가? 아니면 특허권을 취득했는가? 바로 펀더멘탈적인 가치가 변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대감은 말 그대로 감이죠. 감은 첫 번째 시간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실적 개선, 수주, 시설 투자 아니면 특허권 취득 같은 펀더멘탈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지 감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버리자. 아시겠죠? 그리고 하락 준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러 번의 지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여러 번의 지지 테스트를 거쳤고요. 대신에 이 지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탈했을까요? 바로 실적 악화라든지 아니면 계약 취소, 공급 횡령, 그리고 불성실 법인 다 상패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려감입니다. 여기도 감이 들어가죠. 감이 들어갑니다. 감이. 기대감과 우려감. 둘 다 감인데요. 이 두 개의 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지 주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라고 뉴스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라는 뉴스가 나왔으면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받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좋아하시는 차트일 거예요.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좋죠. 좋습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네. 참, 같이 한번 보시면, 자, 한번 길게 한번 틀어볼게요. 자, 주가의 맥점을 여러 번 한번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맞겠죠? 예. 자, 집중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삐져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고요.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을 쓸 때인가요? 아니죠.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보급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고, 자, 그러면 이때는 바로 반도체 업황인데요.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황의 기대감으로 올랐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가 내려갔고요.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됐는데 바로 이때가 2009년도 말입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이 나왔죠. 자, 스마트폰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뭡니까? 라이징 스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캐시카우 시장의 확장, 그리고 회사 펀더멘탈적인 가치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당연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고요. 그만큼 주가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 밑에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마트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2011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반도체 밑에까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당연히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큰 상승을 이뤘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스마트폰 점유율의 상승이죠. 1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노키아를 꺾었고요. 그때부터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다시 우려감은 나타났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부분 140만 원 바로 밑에 138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또 조정이 생겼는데요.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태블릿 PC죠. 맞나요, 철자가? 네. 맞겠죠. 네. 자, 여기에 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겠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태블릿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다?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태블릿 PC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150만 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140만 원이 마지막이었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태블릿 PC라는 점유율이 회복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158만 4천 원을 뚫을 것이냐 못 뚫을 것이냐.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걸 궁금해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의 점유율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율은 벌써 시장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필요한 건 뭐다? 캐시카우 시장에서의 확장성이다. 어떤 캐시카우 시장? 바로 태블릿 PC에 대해서 애플을 꺾어야 됩니다. 애플을 꺾지 못하면 160만 원 이상 가기가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아직까지 태블릿 시장에서 가장 큰 강자는 바로 애플이고요. 그 사과를 먹어야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더 큰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LG전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LG전자는 어떻습니까? 아직 뭐 예전만큼의 예전 금성 시절의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안 보이죠. 주가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LG전자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냐? 점유율 상승이죠. 그리고 가전시장에서의 활약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10만 원대 마이백을 넘기는 힘들다는 거. 이번에 요즘에 LG 휴대폰이 잘 나오죠. 과연 점유율이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를 꼭 보시고요. 그래서 그 점유율이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가 나온다면 주가는 당연히 박수권 돌파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점유율이 뛰어넘지 못한다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여기만 보시더라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감이 보이죠. 바로 기대감인데요. 조금씩 삐져나오는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래량은 동반을 하는데 삐져나온다. 기대감이 낀다는 거고요. 오버슈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요. LG전자 얼마에 가지고 계십니까? 83,000원, 84,000원 이러십니다. 못 참는다는 거예요. 기대감, 실적적인 기대감 때문에 상승 이랬는데 그 다음날 가는 것 같거든요. 거래량도 터졌거든요. 아, 세력이 들어왔구나. 내가 이제 사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상투죠. 그때 뭘 해야 되냐? 공시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시고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라는데 어떤 기대감인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기대감. 그럼 반반이죠. 개선되면 올라가겠지. 안 되면 내려가겠지. 반반입니다. 하지만 그냥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표준말로는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거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투에 잡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감으로 한다는 감. 네? 감 안 잡히시는 분들 제가 감 한 박스씩 보내드릴게요. 예. 감 먹고 감 좀 잡으세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감을. 우려감, 기대감 버리세요. 예? 버리세요. 책꽂이에 꼽아 놓으시고 우리는 그 준비물 말고 다른 준비물을 다 챙겨 오셔야 됩니다. 네. 상승의 준비물은 실적 개선, 수주, 시설 투자, 특허권 취득 같은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감은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SK하이닉스 보면 국민주죠. 국민주입니다. 피플주입니다. 피플주.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 코스피 하시는 분들 3명 중에 1명이 사봤다는 그 주식입니다. 바로. 왜 SK하이닉스를 사겠습니까? 아, 반도체는 꾸준히 되겠지. 자, 반도체가 화랑일 때요. 삼성전자가 아까 기대감이 올랐을 때 바로 2008년도였죠. 그때 마지막으로.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업황이 개선이 됐습니까? 반도체가 2011년도에 화랑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때는 어떤 뉴스가 있었죠? 바로 SK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자, 합병이 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합니까? 매출이 늡니까? 안 늘죠. 안 늘죠. 감이라는 거예요. 아, 합병이 됐으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받겠지. 누구 맘대로. 어떻게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으로 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 다시 업황이 개선된답니다. 그러면 맥시멈 가격이 얼마입니까? 3만 원대를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되는 걸 봐야겠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얘들 SK하이닉스에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린다. 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올라가겠죠. 그거라는 거죠. 중요한 점은. 자, 합병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다 기대감. 미국이 지금 한창 M&A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변한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왜 내려갑니까? 기대감이 끼어서 올라갔지만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동반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멈추게 된다면 실적은 그대로 나온다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박스권 돌파하는 것을 한 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한간에는 이니시스가 작전주였다 이런 말도 많고요. 뭐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작전주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자, 우리가 전자결제 관련해서
바닥을 항상 기었습니다. 맞죠? 기다가 이때 돌파를 하는 게 딱 나타났거든요. 돌파를 하는 게 딱 나타났을 때 벌써 현금 흐름표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턴 어라운드가 나타났다는 거죠.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2012년도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한 개씩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전자결제 관심이 오겠고 실적 또한 3분기 때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실적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아니죠. 감은 없죠. 실적이 변한 거죠. 그러면 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박스권에 딱 되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딱 되었을 때, 내가 볼 때는 실적 개선이 이번에 이루어날 것 같은데, 내가 옆집 아저씨들 보니까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던데, 지하철 타다 보니까 이어폰 다 꽂고 다 스마트폰을 하던데, 결제도 인터넷 결제를 많이 한다더라. 그래 3분기 실적이 좋겠네. 아, 그래도 좀 겁난다. 못 샀습니다. 근데 돌파를 하면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떨어졌을 때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3분기 실적이 좋다. 2분기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올라가죠. 실적이 개선이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똑같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컴투스 뭐 이런 기업들은 뭐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매출도 그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돼서 여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3중이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대감이죠. 예? 대신 중요한 부분은 하단에 이 부분까지는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급되기 전이고 보급이 됐잖아요. 실적이 개선이 됐다. 그러면 회사 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어떻게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다시 밟고 올라가겠죠.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상승할 때 준비물 어떤 걸 챙겼습니까? 실적 개선을 얘는 챙겼잖아요. 기대감을 챙겼던 건 위의 부분이고 밑에는 실적을 챙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 위에 보이시죠? 기대감이 나오기 전까지 3중 천정이 형성되기 전까지 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5만원까지는 가요. 갑니다. 대신 5만원대에서 돌파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실적이 더 필요하겠죠. 아니면 시설 투자를 좀 더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 시장에서 대박을 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보세요. 여기까지는 원래 빅뱅으로 갈 수 있는 차트죠. 빅뱅의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초에 빅뱅 한참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제가 가수들을 잘 모르는데요. 빅뱅 말고 여자 4명 나오는 그룹 이름이 뭐였죠? 혹시 아세요, 앵커님? 21이요? 아, 예, 21. 예. 자, 여기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소식이 느꼈죠. 싸이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108,700원을 찍을 때 공시는 뭐가 떴느냐? 빌보드 차트 1위 했다. 2위 했다. 딱 떴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싸이가 없는 상태까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이었잖아, 이거는. 얘가 실적으로 여기에 연관이 됐습니까, 그때? 안 됐죠? 이때는 안 됐죠? 왜냐? 4분기가 지나야지 실적이 잡히지. 이때 했던 활동, 지금 3월달부터, 지금 4분기인데,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인데, 아직까지 실적이 잡히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주가는 더욱더 업그레이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4분기에는 반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얘가 4분기부터 했는데 어떻게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 4분기 실적에 3분기 실적이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고 다시 이 선 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빅뱅이 있을 때도 여기는 지켰잖아요. 여기가 안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싸이가 실적이 잡힙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를 먼저 1차적인 목표가로 해야 됩니까? 79,000원, 예? 8만원대라는 거예요. 여기가 1차적인 목표가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싸이의 매출을 한번 보자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도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못 올라간다면 그때는 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주가가 상승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뭐였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할 때 필요한 거는 실적 개선, 수주, 시설 투자, 특허권 취득, 감은 버리자.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있으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때 우린 준비물을 챙겨가는 거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론만 보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을 실전에 접목시켜서 종목의 흐름까지도 분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주식시장 스트라이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하실 말씀이 좀 남으셨다고요? 예. 뭐 마지막으로 이제는 조언 한 개씩을 좀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투자 전문가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제 뭐 여기 이론은 어떻고 그거는 듣기는 좋습니다. 대신 사. 예? 앞에 사가 붙으면 안 좋은 거죠. 뒤에 사가 붙으면 좋은 겁니다. 뭐 제 입으로 제 자랑은 못합니다. 못하고요. 대신에 보면 뭐 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수익률도 남들 비교 안 되게 다 냈습니다. 저는 상승 준비물을 항상 챙기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저랑 같이 투자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종목 사러 학교 가실 때 어떤 준비물들을 챙겨가야 될지 확실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로지스탁의 이산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지만 서울과 경기 영서를 지방으로 눈발이 조금 날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준비 많이 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